주문할게요. 혹시 막 웃음이 나는 재밌는 메뉴 있나요? 셰프님,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다. 회식 때 꼭 볼 수 있는 풍경들 지금부터 문자로 받아본다. 문자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 인터넷 콩마이케이는 무료다. 목요일 저와 함께 즐겁게 수다 떨어주시는 분이죠. 송승헌의 비주얼로 차승원의 목소리를 내는 개그계의 귀여운 훈남 이재율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훈남 개그맨 이재율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잘 지냈죠. 아니,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나요? 사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아침마당 방송이 있어서 정말요? 네, 그 크리스마스 날은 이제 음주는 자제하고 네.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잘 쉬었습니다. 잘 하셨군요. 네, 아침마당 또 어떤 연말정산 방송에 네. 불러주셔서 오. 재밌게 또 방송을 하고 왔지요. 뜻깊은 또 마무리를 할 수 네. 있었군요. 나가서 뭐 하신 건가요? 이게 제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최고의 1분을 만들었던 어떤 최고의 시청률을 만들었던 대박. 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랬다고 또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게 초대가 돼서 대박이다. 재밌게 했습니다. 저 성대모사 특집 때 한번 나갔었는데 네네. 그때 너무 수많은 성대모사 달인분들이 계셨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하나만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좀 이게 재밌게 보셨나 봐요. 하나만 정말요? 가지고 악으로 깡으로 뻔뻔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2022년의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그러게요. 올 한 해가 재율 씨에게는 어떤 한 해였나요? 사실 뭐 여러모로 제가 30대가 되기 전에 그래도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30대란 뭔가 어른의 그런 모습 조금 뭔가 자기 일에 있어서 자리를 잡는 그런 사람들의 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30대가 되기 전에는 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조급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해결이 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고생한 나 자신에게 셀프로 칭찬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뭐 재율아 뭐 고생했다 이러면서 뭐 사실 따뜻하게. 뭐 저보다 이제 저를 도와주신 또 수많은 분들이 더 고생을 하셨겠지만 저도 못지않게 고생했다. 네, 너무 잘했어요, 재율아. 아이고. 또 이렇게 라디오에 또 이렇게 게스트로 고정도 되고. 그러네요. 사실 그 중에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헤이디와의 어떤 인연이 닿았던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연예인이었던 우리 헤이디와 같이 이렇게 맛팔을 했다는 게 올해 가장 큰 수확 탑5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맛발 진짜. 탑5 안에 아침마당 출연 그리고 헤이디와의 맛팔. 그러면은 혹시 헤이즈 노래를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좋다. 저녁 8시가 되면 오후에 네 생각이 났어. 네. 연말에 이렇게 많은 웃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매일 밤 또 해픈 우연 듣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이라기엔 너무 저녁 8시가 되면 이야, 그 로고송은 진짜 희대의 송이네요. 계속 맴돌아요 머리. 그러니까요. 네. 이재율을 좋아하는 요를레이님께서 재율님과 헤이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연말이니까 훈훈하게 서로의 매력 5개씩 말해주고 코너 시작하는 거 어때요? 5개씩 얘기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네네네. 하나씩만 얘기하죠. 하나씩만. 사실 먼저 그러면 해보실래요? 재율 씨는 정말 재능이 많고 네. 그리고 잘 돼도 될 사람. 왜냐면 네. 이게 저는 사람을 볼 때 네. 제가 뭐라고 첫인상을 정할 때 좀 이렇게 태도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 태도 점수가 들어가는구나. 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 몸으로. 아, 그 사람의 네. 태도를.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 네. 저 사람은 진짜 잘 돼도 문제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잘 돼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유명해지고, 뭐 명성을 얻고, 인지도를 얻는다는 게 그죠. 그만큼 이게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고, 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말과 행동 하나하나 이제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난 너무 유명해. 내 이름 말하면 다 알아. 너무 좋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저히 저 사람에게서 좋은 바이브가 안 느껴질 때 저 사람이 과연 유명해지면은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가죠. 근데 그런 정말요? 의미에서 이제 재율 씨는 네.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노력도 많이 했고 그렇게 또 결실까지 얻었으니까 재율 씨를 보면서는 잘 돼야 할 사람. 이게 지금 사실 녹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울고 있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녹음 방송을 같이 보고 하고 있죠, 있는 지금. 건가요? 제 눈앞에 있는. 예. 아무튼 헤이디 같은 경우는 사실 수억 가지의 매력과 장점이 있지만 라디오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어떤 매력은 정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뭐 혼잣말을 할 때거나 그럴 때는 헤이디 사진을 꼭 켜놓고 혼잣말을 하거든요. 너무 싫다. 누나 나 오늘 이런 일 있었다 하면서 혼잣말도 하고, 왜냐면 너무 잘 들어주니까. 차라리 전화를 해요. 또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전화를 하라는 말은 어떤 번호 교환이 가능하다는 그런. 그러면 그건 내년 버킷리스트로 삼겠습니다. 오늘 번호 교환하죠. 그러면 사실 저는 올해 너무 이룬 게 많은 게 되는 건데. 2022년에 괜찮을까요? 이만큼 이뤘고 네. 2023년에는 이제 또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 되죠.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제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주제 문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주문할게요.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다. 회식 때 꼭 볼 수 있는 풍경들. 연말 제대로 회식의 계절이죠. 회식 자리에서 꼭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회식 때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등등 각종 회식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식 방송 헤이지의 볼륨을 높여요. 오늘 녹음 방송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문자는 소개를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볼륨을 높여요 인스타그램에 미리 남겨주신 댓글들 소개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재율 씨도 최근에 회식을 좀 하셨나요? 사실 최근에는 저희 회사 안에서 회사 내부 컨텐츠들을 많이 찍게 되면서 회사 크리에이터들이 한 번에 모일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다들 바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럴 때면은 꼭 회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개그맨들이 또 모여 있다 보니까 재밌나요? 너무 재밌나요? 너무 재밌죠. 이제 네. 같은 군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서로 재밌게 이렇게 하고 하나요? 그렇죠. 사실 또 회식이라는 게 또 꼭 한 테이블에서 먹는 게 아니라 또 여러 테이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회사를 이제 회식을 한다고 치면은 또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테이블마다 또 성격들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지한 맞아요. 얘기를 하는 테이블이 맞아요. 확실히 있다고 그런 거 하면은 있어요. 또 그냥 시덥잖은 얘기하면서 웃고 떠드는 그런 테이블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회식 자리가 있으면은 재율 씨는 좀 앞장서서 떠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조용히 묻어가는 편이세요? 반반인데 앞장서서 떠드는 날도 있지만은 평소에는 약간 그런 회식 자리에서 좀 언더독들 있잖아요. 언더독들. 좀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꼭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예상치 또- 못한 분에게서 예상치 못한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겠네요. 예, 너무 또 같이 섞이면 좋잖아요. 아니 새해에 제가 이제 볼륨을 높여 회식을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 중인데 너무 좋아요. 참석해 주실 건가요? 그럼요. 정말요? 네, 전화해 주시면은 전화로 해야 되죠. 네, 또 헤이디가 직접 전화를 해 주시면은 당연히 참석. 그럼 번호가 또 있어야겠네요. 너무 웃겨.
웃기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초대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들 소개해볼게요. EXID의 낮보다는 밤. EXID의 낮보다는 밤 듣고 왔습니다. 헤이지의 볼륨을 높여요. 이재율 씨와 주문할게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회식 때 꼭 볼 수 있는 풍경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소개해볼게요. 네. 김미어 머니님께서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내가 쏜다 하고 2차, 3차 팍팍 쏴요. 아이고. 그리고 다음날 술 깨고 정신 차리면 꼭 이래요. 어제 내가 너무 취했지? n분의 1로 하자. 내가 계좌 단톡방에 올릴게 부탁 좀 해. 제 얘기입니다. 와. 진짜요? 이러면은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쐈을 때의 또 그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랄까 게임에 졌는데 다음날 무효하는 느낌. 난 실컷 어제 열심히 게임하고 이겼어. 그쵸. 그래서 저 상대방이 게임비를 냈어. 네. 근데 다음날 미안한데 더치페이 하자 하면은 난 그럼 내가 어제 거기 쏟아부은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지? 그쵸. 사실 그 기분 좋으니까 내가 쏜다 했을 때 그 리액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뭐 헤이디 이걸 또 친구들이 해주고 맞아요. 주변 분들이 해줬을 텐데 사실 그게 어떤 좀 많은 금액이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물론 후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다음엔 너가 사 이 정도로도. 근데 사실 n분의 1로 하는 게 깔끔하긴 하죠. 그렇죠. 그냥 기분이 좋아도 그것만은 잘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쵸.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니돈내산 한우 꽃등심님께서 우리 회사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회식을 가면 여기저기 테이블을 찢어 앉아야 하는데 저는 무조건 구석 테이블에 앉아요. 그리고 다들 취하고 신나서 구석 테이블에 관심 없을 때쯤 고기 비싼 부위 시켜서 우리끼리 먹어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웃기다. 회식을 가면 이제 한 분이 또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뭐 그쵸. 회사 카드로 계산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비싼 고기 먹어야죠, 사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럼요. 저도 근데 회식을 저 이번에 콘서트 때도 했고 그쵸. 저번 앨범 나왔을 때 한 번 했고 그러니까 네. 콘서트 이번 회식 때가 제 생에서는 가장 인원 많은 회식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많이 시키고 네. 막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쵸. 와, 진짜 막 뭔가 추가로 주문하는 소리 들릴 때마다 네. 막 뿌듯하고 너무 맞아요. 사실 흐뭇하고. 공연이 어떤 회식까지도 저는 공연의 어떤 일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맞아요. 올해 이제 단독 공연을 처음으로 하면서 회식을 또 이렇게 했는데 네,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재밌죠. 그리고 공연의 어떤 그 여운을 맞아요. 그대로 안고 집에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그쵸. 좀 이렇게 풀고 가고 그랬었는데 비싼 고기 그럴 때 먹어야죠.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니들이 부럽다 님께서 우리 회사는 연말에 회식 겸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네. 펜션을 통째로 빌려서 다 같이 노는데 대학 때나 직장인 때나 눈 맞은 남녀가 스멀스멀 기어나가서 산책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저희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그 추운데 우리 팀 홍씨 송씨 손잡고 1시간을 걷다 왔냐? 좋냐? 좋겠다. 야, 사실 너무 좋은 거죠. 어떤 그쵸? 미혼 남녀가 이렇게 미혼 남녀. 회사에서. 근데 우리 니들이 부럽다님도 정말 부러우셨던 것 같은 게 그 이렇게 다 같이 놀 때 그걸 네. 계속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걔랑 나갔고 지금 시작한다 스톱워치 키고 20분 1시간 지났다. 지나고 니들 또 나가네 이 사람들도 스톱워치 키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야, 사실 회사 안에서 또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그죠? 주변 사람들도 재밌죠, 사실. 그쵸? 그죠? 이런 거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회식 겸 1박 2일 여행 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볼륨을 높여도 한번 어떻게 추진 가능합니까? 1박 2일? 네. 저 너무 가고 싶죠. 왜냐면 또 노는 것도 그 스케줄에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진짜 유명한 강연을 보는 게 있는데요. 네. 연간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휴식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부터
일부터 세워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정답은 없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일은 사실 끊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계속 일이라는 것은 쌓이고 또 내일이면 내일의 일이 있고. 그쵸.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언제 휴가 갈까 하면 이제 가족들끼리 그때 가서 또 날짜를 정해야 되고 그 날이 맞아요. 안 맞으면 또 빠그러지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요점은 아이들도 키울 때부터 네. 이제 새해 연간 계획을 세우면은 가족끼리 먼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제 휴가를 가자. 무조건 노는 날. 네. 이때 무조건 논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 나머지 날들을 진짜 자기 개발에 유용하게 이제 이 커리큘럼을 짠대요. 헤이디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얼마 전에 봐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근데 만약에 몇 주 안 됐어. 만약에 그렇게 이제 노는 날을 정해놨는데 이거는 정말 무조건 이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스케줄이 들어와도 취소를 하고 네. 놀아야 된다. 근데 S전자 광고가 들어왔어요. 무조건 그날 찍어야 된다. 아무래도 네. 이제 광고라는 것은 네. 그날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죠. 누가 나랑 같이 가느냐 네. 그 모두들 제가 그 광고를 찍길 더 바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여행 미룬 그 여행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퀄리티를 높여서 그럼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데로 놀러 가자. 그럼요. 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좋은 방법인데요. 여행보다는 광고다. 네. 네. 그럼요.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님께서 회식 날은 무조건 가방 안 가지고 출근해요. 그래야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고 튈 수 있어요. 똑똑해. 야, 그쵸.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회식 때 네. 집에 가는 거를 너무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쵸. 미안하죠. 저 같은 경우에 항상 네. 어떤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늘 미안한데 나 내일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맞아, 이러면서 항상 먼저 가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가죠.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는 이제 제가 안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의 만남이면 네. 진짜 미안해하면서 가고 네. 너무 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과 있으면은 나 이제 갈게. 그쵸. 갈게. 나중에 봐 이러고 가는 네. 거죠. 야,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요. 맞아. 한 100명이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그냥 사라지면 맞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둘이서 먹다가 사라지는 건 범죄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회식 때 꼭 볼 수 있는 풍경들 여러분의 사연 4부에 계속 소개해 볼게요. 민서의 굿바이 투 로맨스. 저녁 8시가 되면 헤이즈 볼륨을 높여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끝내 돌아온 내일도 저녁 8시가 되면 내 맘을 위로해줄 볼륨을 높여요. 헤이즈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헤이지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개그맨 이재율 씨와 주문할게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식 때 꼭 볼 수 있는 풍경들 여러분의 사연 계속 소개해 볼게요. 볼살이 충만한 여자 박재상. 저는 사장님이네요. 싸이를 닮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죠.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연말 회식 때 막내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해야 하는 짜증나는 문화가 있었어요. 선배들이 저한테 너 뭐 할 거야? 나 기대해도 돼? 이러길래 냅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질렀습니다. 승마 바지를 입고 저팔계 선글라스를 끼고 무대를 얼굴로 압도했죠. 회식 자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말춤을 춰 제꼈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해에 퇴사했어요. 근데 아직도 연말이면 그때 선배들한테 연락 와요. 연말 되니까 너 보고 싶다면서. 연말 하면 떠오르는 너무 재밌는 추억을 선사하셨군요. 우리 여자 박재상님, 회식 자리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말춤을 추는 사람은 외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내향적인 거는 이제 어떤 본인의 바람일 수도 있겠죠. 웃겨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꾸 구석구석 춤을 추니까. 재밌습니다. 근데 정말 사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 아직까지도 그 수많은 무대를 했지만서도 네. 이런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주목이 되면은 좀 이렇게 막 심장이 떨리는 게 있어요. 이게 저도 그런 게 네. 아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왠지 좀 더 부담되고 그쵸. 여기서 내가 해내지 못하면 뭔가 좀 재미없는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봐 항상 뭔가를 막 짜서 가거든요. 회식 자리도. 그래요? 네. 저도 나중에 뭐 장기자랑 같은 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성대모사나 네. 아니면 뭐 꽁트나 그런 거 저 좀 방송 나가가지고 할 네. 거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방송 나가서 할 거는 이제 많이 있는데 그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할 거는 이것도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꿀팁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수용으로 짜야 됩니다. 그래요? 그 회사라 치면은 회사 부장님을 따라한다거나 네. 약간 회사 내부 사람들만 아는 그런 걸로 컨텐츠를 짜면은 굉장히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전 문제인 게 네. 제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저도 저희 샵 언니들 그리고 저희 뭐 직원 언니 네. 뭐 매니저님 뭐 이런 사람들인데 방송에서 그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방송에서 하시면은 모를 수 있죠. 저희 교수님 막 이런 그런 거는 연마해 놓으셨다가 샵 회식 때 하시면은 여기 제가 낄 수가 빵빵 터질 없- 거예요. 그래요? 네. 헤이즈는 왜 왔나 하겠다. 그거 하려고 왔다고 하고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네. 님께서 사회초년생일 때였어요. 우리 회식 때 뭐 먹을까 물어보시는 팀장님한테 패기 있게 외쳤어요. 회식하지 말고 돈으로 주세요. 야, 선배님들 다들 황당한 표정이었는데 나중에 돈 봉투 하나씩 받고 나서는 저한테 와서 한마디씩 했어요. 잘했어. 근데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런 패기 있는 말은 못합니다. 회식 질질 끌려가고 말지. 야, 이거는 대단한데요. 아니 근데 이때 네. 이분의 이 뭐랄까 패기도 대단하지만 네. 요거를 잘 받아준 팀장님도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그쵸. 야, 근데 돈 봉투를 그렇게 주시는 게 정말 감회가 돼서 네. 회식보다는 이게 낫겠다 경제적으로 해서 이렇게 주신 걸지 아니면은 네. 약간 비꼬는 투로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MZ 세대 원조. 야, 심지어 사회 초년생일 때 그러니까요. 이제 패기. 네. 거기 이제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분은 맞아요. 정말 뭘 해도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김대리 라브라브님께서 술자리에서 하는 의리게임 뭔지 아시죠? 아이고. 팀 짜서 게임하고 지는 팀이 소맥 2000cc를 나눠 마시는 건데 제가 마지막 순서였어요. 네. 근데 저의 바로 앞 순서였던 김대리가 남은 술을 다 마셔줬어요. 그게 한 1000cc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그날 취해가지고 저한테 고백했잖아요. 우리 곧 7주년 됩니다. 와! 와. 근데 네. 술자리. 술자리에서 의리 게임 같은 거. 이거는 해보셨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술자리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겠지? 왜요? 의리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맞네. 하나요? 근데 네. 잘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또 러브라인이 또 형성될 수 있구나. 회사 안에서. 나는 지금 제가 지금 아무리 오만 사람 아는 사람 다 끌어가지고 회식한다 해봤자 네. 저는 이런 일 생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 사실 뭐 회식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원래부터 좀 마음이 있었다가 이렇게 좀 이어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사실 그거를 떠나서 의리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순서 오기 전까지 2000cc 중에 1000cc가 남았다는 거는 그 회사가 굉장히 의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의리를 조금 많이 갖추셨으면 좋겠고, 야, 그래도 1000cc를 드신다는 게 심지어 그냥 맥주도 아니고 소맥을. 그리고 아직 사귀기도 전인데. 그쵸. 고백하기 전인데. 사실 바로 앞 순서에서 1000cc를 마셨다는 게 고백이죠. 완전. 마시면서 고백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다 마셔주면 이렇게. 흘리면서 소맥을. 축하드립니다, 7주년. 7주년 축하드립니다.
나 같은 애가 꼰대 되는겨 님께서 네, 우리 회사는 막내 사원들한테 세 글자 단어 아무거나 던져주고 즉석에서 건배사를 만들게 해요. 나 그거 진짜 싫었어. 재미없으면 야유 보내고 재밌으면 환호하고 진짜 너무너무 싫었어. 근데 선배가 되니까 그 시간이 재밌거든요. 이러시는데요. 너무 웃기네요. 야, 막내 사원들한테 아, 제가 하나 제시해 볼게요. 야, 사실 이게 건배사가 아니라 그냥 삼행시죠. 응, 지금 네. 재우라. 아, 예, 네, 네, 선배님. 너가 오늘 건배사 하나 해야지. 아, 예, 내 차례인데. 아유, 잠깐만. 네, 네. 바닐라로 해봐, 바닐라. 바닐라. 그래. 몰라. 바지 벗고 닐, 닐리비아 쳐보겠습니다. 랄라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춤추고 끝냈을 것 같은데요. 와, 멋진데요? 이거는 바지를 벗을 수 있는 분들만 시도하세요. 알겠습니다. 소주 한 잔 할래요 님께서 우리 사장님은 직원 40명에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건배사 하자 이러세요. 그럼 순식간에 40번의 건배를 합니다. 금세 취해서 다들 벌레들처럼 집에 기어. 아니 기어가는 생물이 많은데 벌레를 비유하셨나요, 굳이? 네, 40분에게 한 명씩 다 건배사를. 와, 저는 진짜 못 살아남아요. 만약에 제가 진짜 꿈에 그리던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내내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너무 열심히 원하는 하고. 대학교 갔고 네, 장래희망 쓰면은 이제 그 회사를 네, 적어내고. 했는데 네, 이제 이 회사의 원칙이 네, 이런 거야. 건배사다. 뭐 건배사 네, 40명 무조건 한 명씩. 견뎌야 한다. 네. 저는 몇 년 투자한 걸 버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 회사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아니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건배사가 이 사건이 있는 이후일 테고 일단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건배사를. 그쵸?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몰아갑니다. 야, 우리 다혜 우리 회사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네네. 다혜부터 해서 건배사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볼까? 다혜부터. 아. 자, 일어나. 와, 난리났어. 저희 부장님, 팀장님이랑 다. 네. 다혜 다 소리 지르고 난리났어요. 나 진짜 어떻게 나 벌써 떨려.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해. 다시 해.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지금 500명이 보고 있어요. 뭐 100명? 500 지금 회사 전체 회식이었어요. 사장님부터 회장님까지. 여러분 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다 네.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네.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고 네. 저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500명을 대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분위기 아니요. 저는 차라리 진짜 500명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어떤 개그가 아니면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사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를 들어오면서 인생이 바뀌었지요 하면서 숙연하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에픽하이 크러쉬의 술이 달다. 에픽하이 크러쉬의 술이 달다 듣고 왔고요. 주문할게요. 개그맨 이재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식 때 꼭 볼 수 있는 풍경들 계속 소개해 볼게요. 부장님 왜 그러셨어요? 님께서 2년 전 12월 31일 회사에서 회식을 해서 술을 왕창 먹었는데요. 눈을 떠보니 1월 1일 장소는 부장님 집. 부장님이 술 취한 저희를 이끌고 본인 집으로 가셨더라고요. 새해 첫날부터 열이 잔뜩 받아 있는 사모님의 얼굴 아이고. 아직도 기억나요. 부장님 진짜 대박이시다. 와. 너무 그러니까 좋은 상사인 거죠. 그쵸. 책임감이 이제 있으셔서. 아니 얼마나 직원들도 아끼셨으면은. 네, 그쵸. 사실 또 연말에 그 카운트다운하는 그 재미가 있는데 맞아요. 부장님 집에서 이것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사모님의 굉장히 화가 나 계신 그런 얼굴도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여러 명인 것 같은데 그쵸, 어디 그쵸. 어디에서 산 거지? 야, 누구는 술 취한 거실, 저희를. 누구는 방. 네. 야, 옛날에 사실 저도 그 사람이 많을 때 이렇게 원룸에서 술을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옛날에
대학교 때 네. 원룸이었는데 그때 혼자 사는 형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 형 집에서 한 6평짜리 원룸에서 정말 한 9, 10명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술을 깨고 나니까 저희 그 동기 중에 계급과다 보니까 굉장히 덩치가 큰 친구도 있고 키가 작고 굉장히 왜소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가 싱크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실제로 담겨서 왜냐면 너무 잘 데가 없으니까 바닥에는 거기에 올라가서 차가웠겠다. 물은 당연히 안 틀었죠. 혹시 물은 안 거기 물 틀었지만 틀면 그냥 바로 반신욕 되는 물을 거? 틀면 이제 반신욕이 되고 그건 아니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너무 돌고 돌고 재밌네요. 돌고 삐리빠빠님께서 저 26살 땐가 회사에서 낮에 회식을 했는데요. 부장님이 중국집에서 고량주를 주셨어요. 와, 식도가 불타오르는 느낌. 2잔인가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됐어요.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 낮술 마시고 오후 근무 내내 제가 사무실에서 그렇게 노래를 흥얼거렸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선배들이 무슨 오르골인 줄 알았대요. 제가 계속 삥삥 돌면서 흥얼거려서 크크크. 야. 아, 저도 이거 고량주 네. 삥삥 돈다는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네. 제가 대학교 때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이제 친구가 하숙을 했어요. 저도 하숙을 했고 친구도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 이제 주인 아저씨 분이랑 우리가 되게 친했어요. 네.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어. 그래서 맨날 막 그 음식 같은 거 하면은 방에 갖다 주시고 네. 그리고 껍데기 같은 거 막 구워 주시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껍데기랑 이제 고량주를 좀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마시고 이제 저도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얘들아 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 뒤로 그래서 애들이 저만 보면 네. 이제 술 자리가 있으면은 야 롤러코스터 한번 탈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오늘 자유여권 한번 끊을래? 그래서 뭐 저도 빅3로 갈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사실 저도 이 고량주라는 거를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20살 때 처음 먹었었거든요. 엄청 일찍 먹었네. 근데 제가 처음 먹었던 그 고량주가 그 어떤 뜨거운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달달한 그 사과 맛이 나요. 우와. 그거를 제가 20살 때 아르바이트 하던 와중에 먹었었거든요.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가 농구 경기가 있으면은 중간에 그 점수를 올려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그 기계가 있는데 네. 그 생활체육 농구를 할 때 누가 2점을 넣으면은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전광판에 2점이 올라가고 이걸 하는 그 아르바이트였는데 우와. 그 중간 쉬는 시간에 잠깐 회식을 한 거예요. 네. 조금 먹었는데 그 다음 경기를 제가 하는데 이게 안 보여서 누가 3점 슛을 넣으면 1점이 올라가고 누가 2점 슛을 넣으면 45점씩 올라가고 막 이렇게 경기가 저 때문에 4번인가 사고네요? 중단이 돼서 그때부터 저는 잘리고 또 다른 분이 했었던 와 너무 기억이 있네요. 아찔한데요. 아찔합니다. 그때 기억을 하면은. 해피 뉴 이어님께서 저희 팀의 자칭 미식가 차장님이 계세요. 회식하면 그분이 추천하는 가게로 자주 가는데요. 미식가의 추천 가게답게 맛이 좋아요. 오. 그런데 거기까지면 좋은데요. 회식하면서 계속 맛있죠? 맛있죠? 어때요? 설명해줘봐요. 야! 이러세요. 엄청 피곤한데 자세하게 잘 말해드리면 진짜 아이처럼 행복해하세요. 그래서 블로거처럼 세세하게 말씀해드려요. 그러니까 추천해주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신 거야. 이거는.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정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냥 맛있죠, 맛있죠 이렇게 하는 거는 귀여운데 은근슬쩍 티내시는 분들 있어요. 어떤 야 식으로? 여기 맛있다, 그지? 근데 내가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 그지? 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맛있는데 몰랐을 텐데 그래도 내가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네? 이러면서 은근슬쩍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웃겨. 뭐 좋은 선물 같은 거 해주시고 야 되게 좋지 이거, 그지? 되게 내가 선물을 잘해준 것 같기도 하다, 그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맛있죠? 이렇게 직설적으로 여쭤보시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귀여운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이제 저희 아빠랑 이모부가 떠올랐어요. 맛이 어떤지 계속 물어봐 주시는 게 맞아요. 두 분이 똑 닮으셨는데 네, 이게 사랑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또 확인 받고 싶죠. 그렇죠. 네,
이재울 씨와 이제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벌써요? 네, 2022년 마지막 목요일에 함께한 한 시간 어떠셨나요? 사실 22년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올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말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했길 빌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율 씨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우리 새해에 만나요. 새해 만나려면 저한테 또 직접 전화를 해주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또 섭외 전화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재율 씨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